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규 문학TV 제46화는 하얀 피부에 둥글고 풍만한 여인, 양귀비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양귀비입니다. 현종이죠. 현종과 양귀비, 화청지에 있는 양귀비의 동상입니다. 자, 양귀비는 어떤 인물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살펴보고 양귀비의 음모가 무릎까지 닿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는 암내가 심하게 풍겼다. 그리고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에 양귀비가 죽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백거의 시인이 장한가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사후에 현종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양귀비가 생존설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양귀비는 어떤 인물일까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명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서씨, 왕속은 초선에 의해서 마지막 양귀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정사에 보면 양귀비는 보통의 다른 미인들과 달리 자질풍형, 말하자면 체구가 둥글고 풍만한 느낌의 미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냘픈 취향의 현대적 미인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현대적인 미의 기준과 일치하는 부분은 하얗고 깨끗한 피부인데 그것은 하루에도 목욕을 여러 번 하고 미용 관리에 신경을 쓴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 음모가 무릎까지 닿았다는 얘기인데요. 소변을 보려면은 그래서 궁녀들이 젓가락으로 음모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음모는 아시겠지만 성기와 항문 주변에 돋아있는 털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일정 길이가 넘으면은 피부 마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렇게 자랐다면 황제와의 그 합병을 위해서라도 제모, 털을 제거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여성들의 털을 표현할 때 남자의 수염에 빗댄 아마 이런 비유가 이런 설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양귀비의 암내는 거의 정설로 나와 있는데요. 암내, 겨드랑이 냄새가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자주 했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이 되는데 따라다니는 시종이 솜으로 코를 막고 다닐 정도였는데 그래서 양귀비는 항상 향내나는 이 주머니를 옆구리에 끼고 다녔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현종 황제는 고질적인 축농증이 있어서 양귀비의 암내를 맡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암내가 양고기 누린내와 비슷해서 양고기를 좋아하던 당현종이 더 매력을 느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몰락의 조짐인데 현종이 제2 초기에는 개원의 치라 불릴 정도로 중국 역사상 몇 안 되는 태평성세를 구가했습니다. 당나라 이때 영토인데요. 개원의 치라고 해서 약 29년간 이어진 이때는 현종이 현명한 재상들을 등용하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는 늘어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고 군사력도 증강되고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백 도보 왕유 같은 걸출한 작가들이 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양옥한, 즉 양귀비가 귀비가 되면서 서서히 몰락기를 걷게 됩니다. 황제는 양귀비에 취해서 정사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또 양귀비를 낀 환관과 탐관 오리가 득세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급속히 몰락해지고 민심은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양옥한 일가의 전횡이 시작되면서 왕실은 점점 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알록산이 난이 일어났는데요. 알록산이 변방에서 커다란 세력을 형성했다는 보고가 양국충, 양귀비의 육촌 오라버니죠. 양국충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양국충은 그를 장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진언했고 이에 현종과 양귀비도 동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알록산은
간신 양국충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반기를 들여서 30만 대군을 이끌고 중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장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알록산의 모습입니다. 알록산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연호, 군주가 즉위한 천혜를 원년으로 삼아서 표기하는 일인데 연호를 제정합니다. 황제란 얘기죠. 그리고 수도 장안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사의 난, 알록산과 사사명 등이 일으킨 알록산의 안사의 난이 되겠는데요. 양귀비와 사랑에 빠진 알록산이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중국 희곡이 있습니다. 북경 지역에서 유행했던 경극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때 태진궁에서 양귀비와 술을 마시던 현종은 반란의 소식에 노발대발했지만은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의 조언에 따라서 거짓말로 친정, 왕이나 황제가 직접 다스린다고 하는 친정을 선언한 다음에 미명 새벽에 은밀히 대궐문을 빠져나옵니다. 이때 현종은 매비도 함께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양귀비가 용납치 않았죠. 어, 현종이 도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벼슬아치들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현종의 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장안에서 마회까지 가는데요. 겨우 10여 명을 데리고 빈 농가를 찾아서 주름비를 움켜쥔 채 여러 날 밤을 보낸 다음에 황제의 가마가 장안에서 100여리 떨어진 섬 서성 마회에게 도착했을 때 장병들과 마주치게 되고 장병들은 이 양국충을 갈갈이 찢어 죽이고 맙니다. 옆에서 떨고 있던 양국충의 처첩과 아들 양귀의 세 자매까지 그 호가호위했던 세 자매까지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때 용무장군 진현내가 황제에게 나서서 병사들이 귀비 전하의 몸에 칼을 대려 하오니 그 전에 자결을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는 죄가 없다고 필사적으로 변호했지만은 병사들의 분노를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현종의 말대로 양귀비는 황제의 사랑만 받았을 뿐 별다른 죄를 저지른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현종 그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라고 하는 미인에 빠져서 양씨 일족을 방치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반란군들은 실정의 책임을 양귀비에 돌렸던 겁니다. 양귀비는 현종에게 눈인사로 이별을 고한 다음에 길가 무너진 불당 옆 앞에 서 있는 배나무에 고력사가 거려준 비단천에 목을 매서 자결하고 맙니다. 10대 후반에 궁에 들어와서 20년 가까이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양귀비는 756년 6월에 38세 나이로 최후를 마치고 마는데요. 현종은 양귀비 시체를 수습해서 인근 조그만 산에서 장사 지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백거인은 장안가라고 하는 시에서 양귀비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도성문 백여리를 나오더니 어찌하리요? 호위하던 6군데 모두 멈추어 서네. 아름다운 미녀 굴러떨어져 말 앞에서 죽으니 꽃비녀 땅에 떨어져도 줍느니 아무도 없고 빛이 깃털 공작비녀 옥비녀마녀도 황제는 참아보지 못해 얼굴을 가리고 돌아보니 피눈물이 흘러내리네. 여기는 양귀비 역을 맡았던 영화배우 판빙빙의 모습입니다. 죄는 사실 황제 사랑을 받은 것뿐이다. 양귀비 자신은 정치나 권력 투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종과 음악을 즐기며 지내는 생활에 만족했죠. 물론 이제 그 일가 친척들이 전횡을 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사례로서 알록산을 홀딱 벗겨서 목욕시킨 후에 아기 옷을 입혀서 가마에 태우고 돌아다녔던 일화가 지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양귀비가 죽고 나서 현종이 어땠을까요? 안사의 난이 겨우 평정된 뒤에 궁으로 돌아온 현종.
이제 그 매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매비는 반란의 와중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정은 황희를 아들 숙종에게 물려주고 태상왕이 되어서 양귀비의 묘를 이장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성세에서 세락으로 당현종의 극과 극치세인데요. 이때 예부시랑 이규가 반대하자 현종은 내시에게 은밀히 다시 이장을 명합니다. 그리고 양귀비의 초상을 앞에 두고 지켜주지 못한 회한과 그리움 속에서 6년 세월을 보내다가 762년 77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마이파에 있는 양귀비의 묘, 오늘날은 이렇게 있고, 그러나 현종이 은밀하게 이장을 명했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장안에서 이제 마회까지 지도로요. 양귀비 생존설이 있습니다. 양귀비의 아름다움에 군졸들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살려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불타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양귀비가 아닌 신이었다. 양귀비는 돛이 없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땅에 쓰러졌는데 이때 이 야마구치현 주민들이 양귀비를 발견해서 구해내서 거기서 더 살다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가수 야마구치 모모에가 양귀비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 모모에는 1970년대 일본 예능계를 대표하는 스타이자 배우 가수였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암시하는 곡들을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요. 대중매체에서 보면 우리나라 1962년 양귀비에서 김지미가 주연했고 천하일석 양귀비에서는 도금봉이라고 하는 여자 그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둘 모두 스타성 겨루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김지미가 목욕신으로 인맥을 끌자 도금봉도 목욕신을 찍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둘 다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는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명으로서 체구가 둥글고 풍만한 미인이었지만 암내가 심했다. 예, 현종 제2초기에는 태평성세를 이루었지만은 부정부패가 만연함으로써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고 이 와중에 양귀비는 비단천에 목을 매달아 죽게 됐다. 그리고 백거의 장한가 이야기, 양귀비 사후에 현종이 묘를 이장해 주었다는 이야기, 양귀비 생존설과 야마구치 모모에가 양귀비 후손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양귀비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복숭아꽃, 저의 장편 소설가 요네다 유타로의 대륙꽃, 서태와 중국 4대 미인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률 철학TV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